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미국 경제의 수장들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가 공개됐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당국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화요일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 경제가 현재 불확실성을 가중할 여러 가지 요인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언급이 됐습니까?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을 비롯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었죠. 옐런 장관 역시 경제 회복을 위해선 부스터샷을 비롯한 백신 접종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 경제 회복이 건재한다는 걸 확신한다라면서 1년 전 팬데믹으로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됐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수준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옐런 재무장관보다 코로나 여파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 하락의 위험을 가져왔으며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꺾으면서 고용 둔화와 함께 이 물류 공급망 차질이 가중될 것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6.2%나 급등을 하면서 3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인플레이션 압박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날 의원들 역시 경제 당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아주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이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준이 취했던 양적 완화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출구 전략의 하나로 바로 이 테이퍼링을 실시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커지니까 정부가 시장에 푸는 돈을 빨리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 테이퍼링의 속도를 증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하지만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인한 이후 12월 회의에서 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고 인플레이션 압박 역시 높다라면서 따라서 자산 매입 축소를 몇 달 앞당겨 끝낼지에 대한 논의가 다음 회의에서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 언제쯤 벗어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나요? 공화당 소속 탐 틸스 의원 역시 언제쯤 연준이 다시 정상 집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여전히 팬데믹 초기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상황을 예견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 팬데믹 와중에도 경제의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또 있나요?
옐런 장관은 한계에 다다른 국가 부채 한도 역시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주목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앞서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2월 15일 이후엔 연방 정부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재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미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회가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국민들은 사회보장연금이나 재향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현재 의회에서 국가부채 상한선 설정이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옐런 장관이 경고한 상황, 그러니까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결국 정부 부채를 상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국가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면서 부채 상한선을 올릴 수 없고, 정 원한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맞서면서 부채 상한선 설정 논의는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했네요. 네, 미국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을 하는데, 백악관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에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에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개할 때 장식의 주제도 함께 공개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공개하면서 통상 미국 사회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는데, 올해의 주제는 바로 Gift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네. 마음으로부터의 선물. 이 주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에 백악관은 믿음과 공동체, 가족, 우정, 예술과 배움, 자연과 감사, 그리고 봉사와 평화, 통합이 바로 이런 선물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이 이 같은 주제를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번 장식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제 설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 입성 후 처음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념을 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가 소중하고 또 궁극적으로 공통점이 무한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미 전역의 시민들로부터 이 같은 영감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럼 백악관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해서도 좀 살펴보죠. 먼저 백악관의 공식 크리스마스 트리는 대통령의 집 접견실인 블루룸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트리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많은 흰색 비둘기들이 미국 각 주의 이름을 황금색으로 새긴 이 흰색 리본을 옮기는 형상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 국가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의미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네. 영부인 집무실이 위치한 백악관 동쪽 건물이죠. 이스트 윙에는 골드스타, 즉 황금별로 장식된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예. 이 골드스타, 미국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임무 수행 중에 숨진 군인들의 유족에게 이 골드스타 핀을 증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 이스트윙 트리에 장식된 각각의 골드스타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남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등 백악관의 주요 행사가 열리는 이스트룸에도 트리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곳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받은 각종 감사 카드가 함께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생강 쿠키, 이 진저브레드로 만든 과자집인데 올해도 만들어졌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된 백악관 이 모형의 과자집 진저브레드 하우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백악관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병원, 경찰서, 우체국, 학교 모형의 이 진저브레드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전시가 됐습니다. 네. 올해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에 들어간 자재들 얼마나 되나요? 백악관에 놓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모두 41개입니다. 장식에 사용된 리본 길이는 약 1830m에 달했고 300개 이상의 촛불, 10,000개 이상의 장식품들을 비롯해 이 트리 장식에 약 8만 개에 달하는 전구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은 보통 영부인이 담당하는 행사죠? 맞습니다. 1961년 제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가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의 공식 이 테마죠. 이것을 선정하면서 이 같은 전통이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당시 제클린 여사는 첫 장식의 주제로
호두깎이 인형을 선택을 해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부인마다 자신의 특색을 담아서 장식을 선보여 왔죠. 그렇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미국의 주와 자치령을 상징하는 56개의 레고 장식을 공개해서 동심을 강조하기도 했었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는 지적 장애인들이 만든 이 장식품들로 장식을 해서 소수자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시어머니인 바버라 부시 여사가 동화 속 주인공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장식했던 것을 다시 그대로 재현해서 꽤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부인들의 크리스마스 장식 관심을 끌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나오는데 항상 호평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 트럼프 여사의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평들이 많았었습니다. 통로에 장식이 없는 흰색 나무를 전시하는가 하면 역시 아무런 장식 없이 빨간색 트리만 전시하면서 좀 기괴하다, 이런 평가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